초선 오적으로 낙인 찍힌 이 의원들은요. 과거에는 이른바 당의 주류 의견과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장경태 의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좀 나서줬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적임자로서의 수행을 좀 기대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이 관행들, 혹은 인습들을 좀 타파하길 바라고요. 본인이 조금 이 과오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 조직에 너무 충성하셨어요. 방금 목소리를 들으신 이 장 의원, 거센 비난을 이길 수 없었던 걸까요? 결국 몇몇 당원들에게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을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지 못했다라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런 식이면 이 의원들이 당 내에서 본인의 소신대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저게 무서워서 예컨대 저는 문자가 무서워서 이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하면 저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소신을 좀 계속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자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면 거기서 정치인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표 때문에요? 그런 면이 있죠,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야 뭐 다음번 선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초선들이 얘기한 부분에 다 저는 거의 동의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탓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조국 전 장관에게 이게 집중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 말고 다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선거에 이런 참패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각되게 하는 거 이거는 변호사는 다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거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심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은요, 이분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어제 이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소상공인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는 소상공인분들의 희생 위에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발언, 그리고 소신 발언들, 이런 것들이 당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의원은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체 상생 방역 방침 내용에 좋은 정책이다, 좋은 방향이다라고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는데요. 신현영 의원의 이러한 이 호평 이후에 SNS에는 이번 임기면 이제 끝이다, 국민의힘에 붙으려고 한다, 심지어는 나대지 말아라, 뭐 이런 수위 높은 비난의 댓글이 수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댓글들도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비판이 아니라 이 여성 의원을 향한, 사실은 이거는 뭐 비하 내지는 욕설에 가까운, 성희롱에 가까운 내용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죠. 신현영 의원이 비례로 이번에 배지를 달았죠.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19 초반에 같이 방송도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문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비판들이 나오죠. 정부에서 하는 뭐 일관성이 없다거나, 이게 왜 모두에게 다 동일한 잣대를 되는 것이냐, 왜 또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새로운 방향의 방역 방침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신현영 의원이 올해 1월에 실제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국민참여형 상생 방역 전략이라는 건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하면서 정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기본적인 방역 대책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낸 것뿐인데, 이제 문제는 마주 일부 극성 지지자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찬성하면 무조건 적.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좋은 건 차용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게 화합이고 어찌 보면 그런 방향인데 너무 정치가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쯤 되면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교수님. 네. 민주당 내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비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강하다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밝히지 그렇죠, 않는 이상 그렇죠.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추측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자를 보내느냐 이걸로 이제 통계를 내는데 보통 뭐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 민주당이 막 안 되고 못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 민주당 내에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절대로 당이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최근에 네. 이 최고위원 선출도 전당대회 때 하는 걸로 이제 연기시켰잖아요. 중앙위에서 네, 그렇죠. 선출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것도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바꾼 걸로 아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예컨대. 받아주는 것도? 아, 그렇죠. 아, 아니, 그래요? 당 지도부가 네.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문자를 보내는 사람만 드러나잖아요. 말을 하지 네.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그냥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문자 열심히 보내고 뭐 강경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이면 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선 앞두고서 이렇게 반목과 갈등과 서로 공격하고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도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을 생각한다면 네.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대선 구도에 가서 특정 개파 이런 거 얘기하고 싸우면요. 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